안녕. 안녕하세요. 음악 안녕하세요. 우리 정겨운 구독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오롯이 내 인생 찾아 떠나는 황혼의 유람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공항 돌아가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야 뭐 평생 비행기 수십 번 타봤으니 눈 감고도 가지 하고 예전 생각만 하셨다가는 정말이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공항의 법도가 아주 서슬퍼렇게 바뀌거든요. 자칫하면 설레는 여행길이 가시방석 같은 고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노련한 방송작가가 골치 아픈 영어 섞인 설명서는 다 치워버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딱 이것만 알면 된다 싶은 핵심만 조곤조곤 풀어드리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아까운 생돈도 버리지 않고 마음고생도 안 하십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때는 2026년 어느 날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인천공항 비행기 타는 곳 앞에서 계십니다. 짐검사도 무사히 끝냈고 면세점에서 우리 귀한 손주들 줄과자며 사탕도 한 봉지 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아유 이제 비행기 타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도착이겠구나 하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항공사 직원이 바퀴 달린 무서운 철제트를 드르륵 끌고 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가방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크기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순식간에 멀쩡하던 선생님 가방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뒤에는 비행기 타려고 줄선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가방을 열고 속옷이며 옷가지를 주섬주섬 꺼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급한 마음에 비닐봉지에 옷을 쑤셔 넣느라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시죠.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풍경이 아주 흔한 일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 타려는 사람은 콩나물 시루처럼 넘쳐나는데 우리 머리 위에 짐을 넣는 선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든 제주항공 같은 작은 항공사든 이제는 규정을 아주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봐주던 그 넉넉하던 융통성이 이제는 싹 사라진 겁니다. 가방 크기며 무게 건전지 규정까지 마치 옛날 취향전의 변사도처럼 아주 엄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복잡한 항공 용어는 제가 다 걸러내고 알짜배기만 싹 긁어 모아서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는 짐 싸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툭 던져 넣었던 물건 중에 공항보안요원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뺏어가는 의외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가방 크기입니다. 우리 집 현관에 세워뒀을 땐 그렇게 듬직하고 예뻐 보이던 가방이 공항의 크기 측정 앞에만 서면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가방 들고 제주도며 동남아며 10번도 더 다녀왔는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억울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규정이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하고 측정을 내밀었을 때 바퀴가 툭 튀어나오거나 손잡이가 걸려서 쏙 안 들어가면 그 순간은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여태까지 잘만 다녔다는 하소연은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그 틀에 안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비행기 안으로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이 아니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항보안 검색대와 항공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는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이 없나? 이걸 주로 보지만 항공사 직원들은이 가방이 우리 비행기 선반에 쏙 들어가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호랑이 검사는 비행기 타기 직전 탑승구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보통 우리 한국 항공사들이 정해놓은 기내용 가방 크기가 있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좀 머리가 아프시죠? 대략 바퀴랑 손잡이까지 다 포함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쳤을 때 115cm 정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바퀴, 손잡이, 가방 모서리, 그리고 짐을 빵빵하게 채워 넣어서 불룩해진 앞주머니까지 전부 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짐을 싸실 때 A 정도 1cm는 괜찮겠지 하고 눈 감아줬던 그 작은 부분이 공항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집에서는 장롱에도 잘 들어가고 안방에서도 잘 굴러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예전에 텅 빈 비행기 탈 때는 승무원들이 웃으면서 억지로 쑤셔 넣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만석 비행기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측정 틀에 매끄럽게 쏙 들어가지 않으면 직원은 딱 3가지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과 얼굴 붉히며 입씨름을 하거나 비행기 출발을 늦추거나 아니면 가방에 꼬리표를 딱 붙여서 어두운 짐칸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만약 탑승구 앞에서 가방이 퇴자를 맞았다고 칩시다. 이게 단순히 아이고 안 들어가네 하고 허웃으며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지갑이 열려야 하거든요. 공항 창구도 아니고 비행기 바로 그 코앞에서 급하게 짐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미리 예약할 때보다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생돈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여행지 가서 근사한 저녁 한 끼를 사드시거나 눈에 밟히는 손주들 선물 하나 더 살 수 있는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가방 크기 조금 넘었다고 허공에 날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그 정신없는 난리통을 또 어찌할까요? 갑자기 가방을 짐칸으로 보내게 되면 그 안에 든 귀중한 물건들은 다 빼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늘 챙기시는 휴대용 전자기나 매일 드셔야 하는 혈압약, 비상금 같은 걸 급하게 꺼내느라 탑승구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방을 헤집어야 합니다. 뒤에 줄 서 있는 다른 한국분들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빨리 좀 가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여행 시작부터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는 거지요. 내 돈 내고 가면서 이런 대접받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회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짐 검사하는 기계가 아주 영리해졌습니다. 가방을 일일이 열지 않아도 안을 들여다보는 최첨단 장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너무 똑똑해서 탈립니다. 가방 속에 오시며 물건을 빈틈없이 꽉꽉 눌러 담으면 기계가 이걸 마치 벽돌처럼 딱딱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 요원이 선생님 가방 좀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부를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남들 앞에서 내 가방 속살을 다 보여줘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난리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짐을 싸기 전에 집에 있는 줄자를 꺼내는 겁니다. 가방 살 때 붙어있던 꼬리표에 기내에 반입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꼬리표는 그냥 떼어버리시고 선생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마음이 놓입니다. 줄자로 가방을 재실 때 가장 세심하게 보셔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퀴와 손잡이입니다. 많은 분이 가방 몸통만 딱 재시고 규격에 맞네 하시는데 공항 직원들이 보는 건 그 툭 튀어나온 바퀴까지 포함한 전체 길이입니다. 우리 한국 항공사들 규정이 보통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각 변의 길이는 대략 55c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가 항공사는 이보다 더 빡빡하고 엄격할 수 있으니 다시는 항공사 누리집에서 숫자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유비무환입니다.
줄자로 굽을 때 항공사 규격이랑 너무 딱 떨어진다 싶으면 그 가방은 이번 여행에는 과감히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이 있는 넉넉한 가방을 고르세요. 그래야 공항에서 가슴 졸이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틈 시험입니다. 짐을 다 싸신 후에 방문을 항공사 규격인 약 20에서 25cm 정도만 살짝 열어두세요. 그리고 그 틈으로 가방을 밀어 넣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억지로 힘을 주어서 밀어 넣어야 하거나 몸으로 쾅 부딪혀야 들어간다면 그건 공항에서도 100% 걸립니다. 집에서 부드럽게 쏙 들어가야 공항 검색대, 바구니나 측정 틀에도 쏙 들어가는 법이지요. 공항 직원은 선생님이 집에서 가방 지퍼 닫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만 따지니까요. 그러니 크기 문제는 집 현관을 나서기 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셔야 합니다. 자, 가방 크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줄 아셨지요. 우리 인생사가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요? 산 넘어 산이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공항에는 크기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무게라는 녀석입니다. 예전에는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 무게는 대강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방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하고 항공사에서도 너그럽게 봐줬던 건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에이, 기내 가방 무게를 누가 일일이 재나. 그냥 들고 타면 그만이지.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025년까지는 그 여행이 통했을지 몰라도 2026년부터는 정말이지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항공사 규정에 무게 제한이 있어도 마치 논밭의 허수아비처럼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규칙이었지. 실제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허수아비가 눈을 부릅던 진짜 경비원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는 비행기 일반석을 기준으로 들고 탈 수 있는 가방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10kg이면 쌀 한 포대 무게인데 그 정도면 넉넉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산을 잘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가방들이 참 튼튼하게 잘 나오지만 그만큼 가방 자체 무게가 꽤 나갑니다. 튼튼한 캐리어는 빈 가방인데도 벌써 3, 4kg이 훌쩍 넘거든요. 빈 가방 무게가 이미 전체 허용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지요. 여기에 휴대용 컴퓨터 하나 넣고 세면 도구 가방 챙기고 혹시 몰라 여버롯 한두 벌만 더 넣으면 순식간에 10kg이 꽉 차버립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가벼운 물건들도 하나 둘 모이면 무시 못할 무게가 되는 법이지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무게를 재는 함정들이 공항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창구에 사람 대신 기계가 서 있는 무인 발권기가 참 많지요. 예전엔 거기서 표만 뽑았지만 요즘 기계들은 짐 붙이는 고디랑 연결되어 바닥에 저울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승권을 뽑으면서 무심코 가방을 그 위에 내려놓는 순간 삐하고 빨간 불이 들어오며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행 시작도 하기 전에 기계한테 퇴짜를 맞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하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타기 직전 탑승구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손님 가방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 저울에 한번 올려보시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저울에 올렸는데 10kg이 훌쩍 넘었다. 그럼 선택지는 딱 3가지 뿐입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옷을 꺼내서 주섬주섬 껴입는 겁니다. 둘째, 아까운 추가 요금을 물고 짐을 화물칸으로 보냅니다. 셋째, 정 안 되면 물건을 버려야 하죠. 상상해보세요. 한여름에 무게 줄이겠다고 겨울 외투를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으로. 이게 무슨 구경거리입니까? 즐거운 여행길에 혈압 모르기 딱 좋은 상황이지요. 자,
그럼 이 사단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체력장 확인법이 있습니다. 짐을 다 싸신 후에 비행기 머리 위 선반 높이까지 가방을 한 번 쑥 들어 올려보세요. 만약에 영차하고 기압을 넣어야 겨우 들리거나 두 손으로 끙끙대며 들어야 한다면 그건 100% 무게 초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설사 어찌저찌 운 좋게 통과된다 해도 그 무거운 걸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머리 위로 올리다가 허리나 어깨 다치기 십상이지요. 즐겁자고 떠난 여행길에 병원 신세부터 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내 몸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짐부터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용 손저울을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요즘은 동네 큰 마트나 1,000원짜리 물건 파는 가게에 가면 단돈 몇천 원이면 아주 괜찮은 걸 삽니다. 공항 가서 생돈 수십만 원 날리고 하루 종일 마음 상하느니 이거 하나 사서 집에서 미리미리 재보시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안방에서 두을 때 10kg이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다 싶으면 공항 가서는 무조건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항 저울은 우리 집 저울보다 훨씬 야박하고 깐깐하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 이럴 때 꼭 새겨야 합니다. 이럴 땐 지혜로운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일 무겁고 부피 큰 등산화 두꺼운 겨울 외투는 가방에 넣지 마시고 선생님 몸에 턱하니 걸치세요. 공항에서 짐 검사할 때 잠시 벗어두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이나 충전기, 보조 배터리 같은 건 가방 말고 주머니가 많은 조끼나 작은 보조 가방에 옮겨 담으세요. 몸에 걸친 옷은 무게를 재지 않으니 이게 바로 여행 고수들의 숨은 비법이지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삼세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을 쌀 때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딱 3번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번 여행에서 이걸 3번 이상 꼭 쓸까? 만약 글쎄 한 번 쓸까 말까 한데 싶으면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몸도 가볍고 비로소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무거운 짐은 내 마음의 욕심이라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내세요. 가방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자리에 더 큰 행복과 추억이 채워질 겁니다. 자, 가방 크기도 맞췄고 무게도 줄였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방 속에 예전에는 보조 가방이라고 부르며 대충 들고 다녔던 그 작은 가방, 즉 개인 휴대품이 또 다른 복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가방까지 뭐라고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2026년 공항은 정말이지 옛말에 나오는 무서운 시어머니보다 더 깐깐해집니다. 혹시 비행기 타실 때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기내용 가방을 끌고 다른 손에는 면세점 쇼핑 주머니를 들고 어깨에는 핸드백이나 전자기 주머니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마치 옛날 장터를 누비던 보찜 장수나 피난 가는 사람처럼 온몸에 짐을 두르고 비행기에 오르는 분들을 공항 가면 꼭 뵙게 됩니다. 2025년까지는 승무원들이 아이고 어르신 짐이 참 많으시네요. 하고 웃으며 좋게 좋게 넘어가 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모습이 승무원들의 집중 단속 대상 2호가 됩니다. 항공사 규정을 보면 보통 기내 수화물 1개에 휴대용 작은 가방 1개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휴대용 가방을 많은 분이 그냥 내가 들고 탈 수 있는 아무 가방이나 덤으로 주는 선물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앞 좌석 밑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쏙입니다. 발을 놓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의자 밑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만약 선생님의 보조 가방이 너무 커서 의자 밑으로 안 들어가고 툭 삐져나온다면 승무원은 가차없이 그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반은 이미 다른 사람 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결국 그 가방은 주인의 품을 떠나 어두운 짐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딱딱한 재질로 된 작은 상자 모양의 가방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의자 및 공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좁고 모양이 제각이라 딱딱한 가방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천으로 된 배낭이나 부드러운 천 가방이 100번 낫습니다. 꾹꾹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의자 밑에 밀어넣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령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 사시면 주는 비닐 주머니 있죠. 이것도 엄연히 가방 한 개로 칩니다. 아니, 면세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좀 봐줘야지. 하시겠지만 비행기가 만석일 때는 그런 인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셨다면 주머니로 들고 타지 마시고 내용물만 꺼내서 선생님의 보조 가방 안에 합치세요. 보조 가방을 마치 무엇이든 들어가는 도깨비 주머니처럼 활용해서 자잘한 짐들을 하나로 싹 모으는 겁니다. 그래야 승무원이 봤을 때 저 손님은 짐이 아주 단출하구나 하고 기분 좋게 통과시켜줍니다. 이 보조 가방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금고 역할이지요. 만약 탑승구에서 온 나쁘게 기내용 큰 가방을 뺏겨서 화물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이때 선생님 손에 남는 건 오직이 작은 보조 가방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이 가방 안에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여권, 지갑, 매일 드셔야 하는 혈압약이나 당뇨, 값비싼 사진기나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추울 때 덮을 얇은 목도리 같은 알짜배기 물건들은 처음부터 큰 가방이 아니라 이 작은 보조 가방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가방을 뺏기더라도 네, 가져가세요 하고 쿨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큰 가방은 옷장이고 작은 가방은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집에서 짐 다 싸고 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짐을 너무 주렁주렁 매달고 있진 않은지 가방 2개, 즉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로 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방 정리는 얼추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 내용물 중에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액체류입니다. 고추장은 액체인가 고체인가? 김치는 가져가도 되나? 쓰던 로션은 어떡하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프시죠?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액체류 규정에 아주 희한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혀 액체 같지 않은데 공항에서 액체라며 뺏어가는 황당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세상에 이것까지 하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요즘 인천공항에는 최첨단 기계가 들어오고 있어서 가방 속 액체류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소식입니다. 모든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갈 때는 인천공항이라 편하게 통과했는데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그 나라 공항이나 지방의 작은 공항은 여전히 옛날 기계를 쓸 수 있습니다. 올 때는 괜찮았는데 왜 갈 때는 잡느냐고.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쪽 공항 규정이 꺼내라 하면 꺼내야 하고 버려라 하면 버려야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남은 반찬이나 화장품 좀 챙겨오려다 뺏기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2026년에는 이런 복불복 게임을 하지 마세요. 어느 공항을 가든 가장 깐깐한 기준에 맞춰서 짐을 싸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복잡하니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행기에 들고 타는 액체는 무조건 100ml 이하의 작은 병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시는 요구르트 병만 한 크기 딱 그 정도만 됩니다. 쓰던 치약인데 반밖에 안 남았어. 껍데기는 200이지만 내용은 100도 안 돼.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보안요원은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 봅니다. 겉병에 적힌 숫자가 100을 넘으면 무조건 압수입니다. 아깝더라도 큰 통은 집에 두시고 가까운 가게에서 파는 작은 공병에 덜어서 가져가세요. 둘째, 비밀의 액체를 조심하세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추장, 된장, 쌈장,
젓갈 그리고 김치입니다. 이 녀석들은 겉보기엔 차흙 같은 고체 같지만 공항 규정상 진득한 진액으로 분류됩니다. 얼려가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기내에 들고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튼튼하게 포장해서 붙이는 짐에 넣으세요. 괜히 들고 타는 가방에 넣었다가 검색대에서 뺏기고 아이고 내 고추장하며 통곡하시는 분들 한두 번 게 아닙니다. 셋째, 모든 액체는 투명한 비닐, 잠금 봉투 하나에 다 몰아 넣으세요. 가로 세로 20cm 정도 되는 주머니 하나에 화장품, 치약 등을 몽땅 넣고 잠가야 합니다. 지퍼가 안 잠길 정도로 빵빵하면 안 됩니다. 해외 공항에서 액체 꺼내세요 할 때 이 주머니 하나만 쏙 꺼내 보여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우리 주부 구단 살림꾼 선생님들을 위한 비장의 비법 하나 더 나갑니다. 액체 규정이 너무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인다 싶으시면 아예 액체를 고체로 바꿔버리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머리 감는 물 샴푸 대신 비누 딱딱하게 만든 샴푸바가 나오고 얼굴 씻는 세안제도 비누 형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심지어 치약도 튜브에 든 것 말고 알약처럼 톡 터뜨려 씹는 고체 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액체가 아니니 100ml 규정 따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진부피도 줄고 검색대에서 걸릴 일도 절대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액체보다 더 위험하고 자칫하면 비행기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여행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들이죠. 가방 속에 보조 충전기나 충전해서 쓰는 손선풍기 혹은 며느리가 여행 가서 예쁘게 사진 찍으라고 선물해준 무선 고데기 챙기셨나요? 이거 잘못 넣었다가는 공항 안내 방송으로 선생님 성함이 온 천지에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홍길동 승객님 짐 검사실로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공항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상상. 정말 오싹한 일이지요. 비행기 타기 전 어느 항공사 몇 번기를 이용하시는 누구 승객님. 지금 즉시 수화물 검색실로 오십시오 하는 방송이 나오면 열이면 8, 9은 바로 배터리 즉 충전용 건전지가 범인입니다. 혹시 짐 붙이실 때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묵직한 보조 충전기 같은 건 큰 가방에 넣어서 붙여버려야지 하셨나요? 그 순간 선생님의 가방은 공항에서 시한폭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우리가 쓰는 리튬 배터리는 충격을 받거나 꽉 눌리면 불이 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비행기 화물칸에는 불을 끌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불이 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배터리만큼은 타협은 없다는 식으로 아주 칼같이 굽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터리는 주부나 산하주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휴대폰 보조 충전기, 사진기 여분 건전지, 손선풍기, 전자담배처럼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모든 것은 무조건 비행기 안으로 들고 타는 가방에 넣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붙이는 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똑똑한 가방 있죠? 가방 자체에 충전 기능도 있고 위치 추적도 되는 그 비싼 가방 말입니다. 이게 공항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직원이 묻습니다. 손님, 그 가방 배터리 분리되나요? 만약 선생님께서 아니요. 이거 안에 박혀 있어서 안 빠지는데요.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방은 비행기에 아예 못 실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밖으로 쏙 빠지는 것만 통과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가방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미리 배터리 빼는 연습을 꼭 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여행 가서 곱게 사진 찍으시려고 며느리나 딸이 선물해준 무선 고데기 하나씩 챙기셨나요? 선이 없어서 어디서든 머리를 만질 수 있으니 참 편하고 좋은데 이게 요즘 공항에서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예쁜 미용 도구일 뿐이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 눈에는 아주 까칠하게 살펴봐야 할 물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터리도 들어있는 데다 열가지 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가방 속에서 버튼이 잘못 눌려 켜지기라도 하면 좁고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큰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선 고데기에 대한 규정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옛날 방식인 가스 충전식 고데기는 아예 비행기에 못 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요즘 나오는 충전식 무선 고데기도 발열판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하거나 본체와 배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받아주는 항공사가 많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고 속이 터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속편한 방법은 여행 갈 때는 웬만하면 옛날 방식 그대로 전선 코드가 달린 고데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전기를 꽂아야만 작동하는 건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거든요. 만약 꼭 무선 고데기를 가져가셔야겠다면 절대 붙이는 짐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몸에 지니고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절대 안 눌리도록 테이프를 단단히 붙이거나 전용 상자에 꼭 넣으세요. 만약 붙이는 짐에 넣었다가는 가방 검사한다고 불려가고 소중한 고데기는 압수당해서 폐기 처분되는 쓴맛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검사대를 통과하실 때 챙겨야 할 작은 비법 하나 더 드릴게요. 가방에 든 휴대용 컴퓨터나 판상용 컴퓨터 같은 기기들 혹시 배터리 아낀다고 싹 다 방전시켜서 가져가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미리 충전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요원이 가끔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기계 전원 한번 켜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작동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기계 껍데기만 씌운 위험한 물건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서 화면이 안 켜지면 오해를 사서 정밀 검사를 받느라 시간이 한참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살아있는 기계여 하고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배터리는 조금 남겨두시는 게 여행의 지혜입니다. 자, 배터리까지 세심하게 다 챙기셨으니 이제 정말 다 끝난 줄 아셨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마지막 전쟁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앞머리 위 선반, 즉 우리 짐을 올려두는 짐칸 차지하기입니다. 짐 크기도 맞췄고 무게도 줄였고 위험한 물건도 없는데 막상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내 가방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승무원에게 가방을 뺏기는 일이 2026년에는 아주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정당하게 표 사서 탔는데 내 짐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게 참 야속하게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의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꽉꽉 들어찹니다. 항공사들이 수익을 더 내려고 빈좌석 하나 없이 사람을 가득 채우거든요.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이 타는데 짐칸 크기는 예전 그대로이니 당연히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분명 내 표에는 좌석 번호가 있고 내 자리 머리 위에도 짐칸이 있지만 막상 타보면 다른 사람 짐으로 이미 꽉 차 있는 황당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승무원이 다가와서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손님 기내에 짐 실을 공간이 없어서 이 가방은 화물칸으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가방 들고 타려고 그 고생을 해서 크기 맞추고 무게 줄이고 배터리까지 다 챙겼는데 이제 와서 짐칸으로 보내야 한다니요.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지만 비행기는 곧 출발해야 하고 뒤에 사람은 밀려오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소중한 내 가방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살벌한 자리 싸움에서 내 가방을 사수하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무조건 서둘러야 합니다. 공항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서 아직 시간 남았네 하고 차 마시며 느긋하게 계시지 마세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가 우리 구역을 부를 때 재빠르게 줄을 서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타야 내 머리 위에 내 가방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늦게 타면 남은 자리는 저 멀리 뒤쪽 꼬리칸이나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26년에는 여유가 곧 짐 뺏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로 만약 부부 동반이나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합동작전을 펼치셔야 합니다. 두 분이 각자 커다란 기내용 가방을 하나씩 꽉꽉 채워서 들고 타시면 둘 다 짐칸에 넣기가 참 힘듭니다. 이럴 땐 일심동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내용 큰 가방은 하나만 가져가셔서 둘이 같이 쓰시고 나머지는 각자 의자 밑에 쏙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에 나눠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짐칸 차지하려고 남들과 얼굴 붉힐 일도 줄어들고 승무원들도 아유이 손님들은 짐 정리를 참 야무지게 해오셨네 하고 속으로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덕을 쌓으며 기분 좋게 떠나는 유람길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6년 해외 유람길 듣고 보니 이것저것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생님들의 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첫째, 가방 크기와 무게는 꼭 지편관을 나서기 전에 줄자와 저울로 직접 확인하세요. 설마 나를 잡겠어? 하는 아니란 마음이 자칫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공항에서 퇴짜 맞고 남들 앞에서 쩔쩔매는 일은 아예 만들지 말자고요. 둘째, 배터리와 액체류는 제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배터리는 주구나 사나나와 함께 비행기 안으로, 액체는 조그만 병에 덜어서 투명한 비닐 주머니에 쏙 담으세요. 셋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공항은 예전처럼 허실 웃으며 다 봐주던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여유롭게 웃으며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는 법이지요. 항공사들이 이렇게 규정을 깐깐하게 만든 건 결국 좁은 비행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다 헤아려 줄 순 없지만 적어도 그 규정 때문에 내 소중한 여행 기분을 망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지이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곤조곤 말씀드린 내용만 잘 챙기셔도 공항 직원들이 우리 선생님을 보며 야, 이분은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 진짜 여행 고수시구나 하고 엄지손가락을 절로 지켜 세울 겁니다. 다가오는 여행 걱정보다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이 여행 가시는 정겨운 친구분들께도 이 소식 널리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가 더 알찬 정보를 물어 힘이 됩니다. 혹시 공항에서 겪으신 황당한 일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랑방 주인장처럼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모두 몸 건강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M